자, 오늘은 네트워크로부터 가져온 데이터를 파싱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파싱이라고 하면요, 네트워크에서 일렬로 된 데이터를 받고요, 그 일렬로 된 데이터로부터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파싱을 진행을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의 포맷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XML이라는 형태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JSON이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여기서는 XML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파싱이라는 걸 알아볼 건데요. 파싱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받아올 거예요. 그 데이터는 바이트 스트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캐릭터일 수도 있어요. 캐릭터에 일렬로 쭉 나열되어 있는 캐릭터들인 거죠.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갖다가 뽑으려고 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하는 게 뭘까요? 일단은 만약에 스트링이라고 하면 스트링으로부터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스트링들을 쭉 나누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나눈 다음에 첫 번째 문자는 무슨 의미고, 두 번째 스트링은 무슨 뜻이고, 세 번째 스트링은 무슨 뜻이고, 이렇게 해서 다 의미를 부여할 거예요. 자, 이렇게 스트링을 갖다 분해하는, 분해된 것을 뭐라고 해요? 토큰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가져온 데이터로부터 토큰을 분해하고요, 여기다가 의미를 부여하려면 얘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데이터들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 구조에 맞춰 가지고 얘는 무슨 의미, 얘는 무슨 의미, 이런 것들을 부여를 하나씩 하나씩 해주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걸 뭐라고 하냐면 파스트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자열을 가지고 토큰을 분리하고 파스트리를 생성한 다음에 이 파스트리로부터요,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파싱이라고 합니다. 파싱. 자, 이제 파싱이라는 걸 하려면, 자, 내가 받은 스트링이 어떠한 기호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스트링으로 쫙, 스트링을 갖다가 공백으로 쫙 분리를 다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스트링은 무슨 뜻이고, 두 번째는 뭐고, 세 번째는 뭐고, 네 번째는 뭐고, 이런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데, 이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 거냐? 그건 안에 있는 내용하고 좀 관계없죠. 그래서 걔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정보들을 기술해 놔야 됩니다. 그런 추가적인 정보들을 뭐라고 기술하는 문법을 가지고 있는 랭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랭귀지가 XML이라는 랭귀지와 또 하나가 뭐냐면 JSON이라고 하는 랭귀지입니다. 즉, 이런 XML이나 JSON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의미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태의 자료 구조에 데이터를 넣는 과정, 이걸 이제 파싱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파싱을 수행해주는 소프트웨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파서라고 합니다. 자, XML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면요, XML이라는 게 여기서 보면 Extendable Markup Language라고 돼 있죠. 여러분, 마크업 랭귀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게 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이런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HTML 하면은 어떤 게 있죠? 네, 이런 게 있죠. H1이라든지 또는 뭐 P,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HTML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H1, P, 이게 무슨 뜻이죠? H1은 헤더를 나타낸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점점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헤더야, 뭐 이런 뜻이고요. P 해가지고 점점점 해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은 파라그래프 야,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랭귀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마크업 랭귀지라고 해요.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여러분들이 200자 원고지에다가 글을 열심히 썼어요. 그럼 이제 그걸 갖다 책을 만들려고 해요. 책을 만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는 타이틀이니까요, 타이틀은 어떤 폰트로, 폰트 사이즈는 얼마로 해서 무슨 색깔로 표현해 주세요. 여긴 본문이니까요, 본문은 들여쓰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얼마로 해주시고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럼 그러한 표현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랭귀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마크업 랭귀지라고 합니다.
일반 마크업 랭귀지는요, HTML처럼 이 내용을 어떻게 표현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태그라고 하는데 태그를 정의하는 게 일반적인 마크업 랭귀지들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크업 랭귀지를 정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랭귀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XML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XML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처리하는 데는요, 파싱을 해서 사용하는 데는 돔 파서, 삭스 파서, 풀 파서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파서를 안드로이드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사용법은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표현 방법으로는 제이슨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제이슨이라는 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오브젝트를 표현하는 방식,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제이슨이라고 불러요. 제이슨에 대해서는요,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XML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좀 확인을 해볼게요. XML은요, 맨 처음에 시작하면 보시는 것처럼 나는 XML 문서야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XML 안에는요, 컨텐트라는 것과 마크업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컨텐트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200자 원고지에 쓴 글이에요, 글.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컨텐트라고 부르고요. 자, 그걸 이제 책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타이틀은 뭐고, 그 다음에 본문은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랭귀지, 걔를 뭐라고 하냐면 마크업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마크업은요, 꺽쇠와 꺽쇠 사이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 컨텐트 안에도 꺽쇠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 기호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C 데이터라고 하는 이런 구문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런 C 데이터라고 하는 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크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XML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좀 몇 가지 알고 넘어갈게요. 일단 이제 제가 앞에서 썼는데 태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태그. 태그는 꺽쇠로 시작해서 꺽쇠로 끝나면 그 안에 있는 애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태그라고 해요. 태그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스타트 태그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면 요 안에 내용이 들어가면 스타트 태그. 엔드 태그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엔드 태그. 엠프티 태그라고 해서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슬래시 있고 이렇게 하면 내용이 없는, 컨텐트가 없는 거라고 해서 엠프티 태그 이렇게 부릅니다. 자, 스타트 태그에서 엔드 태그까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엘리먼트라고 하고요. 태그 안에는 어트리뷰트라고 해가지고요. 자, 안에 A라는 태그를 쓰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속성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한 속성,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트리뷰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문서에서 보면요. 자, XML의 맨 처음에 시작을 정의한 거고요. 주석을 제가 설명 안 했네요. 주석은 꺽쇠, 느낌표, 대시 이렇게 시작을 해서요. 그 다음에 대시 이렇게 하면 요 사이에 들어간 것이 뭐가 되냐면 주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요 앞에 보니까 슬라이드 쇼라고 하는 거는 꺽쇠와 꺽쇠 사이에 들어가 있네요. 얘는 스타트 태그가 되겠죠. 스타트 태그가 될 거고요. 그 안에 요 타이틀이라고 하는 거는 엘리먼트, 어트리뷰트가 될 겁니다. 자, 스타트 태그로부터 엔드 태그까지 묶여 있으니까 얘는 엘리먼트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얘를 우리가 마크업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실제 내용을 컨텐트라고 불렀습니다. 자, 용어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저렇게 만들어진 XML 문서를 파싱하기 위한 파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서의 XML 파서는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돔 파서와 삭스 파서가 있고요. 안드로이드에서는 풀 파서라고 하는 것까지 제공을 해서 돔 파서, 삭스 파서, 풀 파서의 세 가지 파서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돔은요,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XML을 가지고 열심히 파싱을 다 해요. 그래서 오브젝트 노드 트리라고 하는 이런 트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제 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앞에서 자, 시작을 해서요. 어떤 엘리먼트가 있고요. 엘리먼트의 어트리뷰트는 어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 하위는 뭐가 있고요.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쭉 가는 거예요. 이런 트리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런 트리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이런 트리로부터 내가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파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돔파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돔파서는요, 성능이 느립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써야 되죠. 거기다가 메모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왜냐면 이런 트리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메모리도 많이 쓰고 느린데 왜 쓰냐면요, 얘는 다른 프로그램과 연동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돔파서를 그런 의미에서 사용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삭스라고 하는 파서를 써요. 삭스라는 파서를 쓰는데요. 이 삭스라는 파서는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XML을 파싱하기 위한 심플 API,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파서,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면 삭스 파서라고 합니다. 삭스 파서의 기본 원리는요, 파서가 XML을 파싱해 나가면서요, 자, XML 파싱을 시작하면 나 XML 파싱을 시작했어. 스타트 도큐먼트. 그 다음에 태그를 만났어요. 태그를 만났는데 이게 스타트 태그예요. 그럼 나 스타트 태그 만났어. 스타트 태그.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컨텐츠를 만났어요. 나 컨텐츠 만났어. 캐릭터. 그 다음에 끝나는 태그를 만났어요. 나 엔드 태그. 엔드 태그 만났어. 아니면 엔드 태그. 자, 파싱이 다 끝났어요. 엔드 도큐먼트. 이렇게 파싱을 하면서요, 내가 어떤 것을 만나면 그걸 만났다라는 거를 콜백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 방식으로 파싱을 진행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삭스 파서라고 합니다. 삭스 파서는요, 일반적으로 구조화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효율성이 돔 파서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파싱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파싱을 할 때 조금 복잡합니다. 뒤에서 삭스 파서를 이용해서 실제 파싱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원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코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풀파서인데요. 풀파서는 일반적으로 C에서 많이 사용하던 방식의 파서예요. C에서 많이 사용하던 방식의 파서인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파싱을 딱 시작하면 그 파싱의 문서에 현재 문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문서에 어디를 파싱하고 있는지 딱 가리키고 있는 포인트가 있고요. 이 포인트를 포함해서 파서가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프로그램이 파서한테 야, 네가 지금 현재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좀 내놔봐. 그러면 딱 넘겨줘요. 요거 하나를 갖다가 이제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받으면 이벤트의 타입을 봅니다. 이벤트 타입이 태그일 수도 있고요. 텍스트일 수도 있고요. 태그는 스타트 태그일 수도 있고요. 엔드 태그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것들을 얻어올 수 있고요. 내가 데이터를 얻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프로그램이 야, 다음으로 진행해 라고 탁 다음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추출하는 게 풀파서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것 중에서요, 풀파서가 가장 빠릅니다. 왜냐하면 풀파서는요, 프로그램에서 필요 없는 데이터들을 파싱하는 걸 다 스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빠른 반면에 아무래도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방식은 아니고요, 절차적 방식으로 사용하는 파서다 보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구조화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좀 더 많은 코딩이 필요한 그런 파서입니다. 자, 사용 방법을 간단히 볼까요? 자, 돔 파서는요, 자, 이렇게 생긴 문서를요, 파싱을 하고 나면 이렇게 하는 오브젝트 노드 트리라고 하는 걸 생성합니다. 자, 여기 봤더니요, 전체 도큐먼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전체 도큐먼트가 있는데요. 도큐먼트 안에는 여기 커멘트도 있고요. 여기 커멘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첫 번째 엘리먼트, shape이라고 하는 엘리먼트 노드를 가지게 되고요. 자, shapes 안에는요, 뭘 갖냐면 shape
스퀘어이라고 하는 스퀘어라고 하는 이런 노드를 갖죠. 스퀘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어트리뷰트 노드라고 해서 컬러라고 하는 어트리뷰트 노드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안에 랭스라고 하는 또 노드가 있고요. 랭스라는 노드 안에는 텍스트로 20이라고 하는 값을 갖는 거죠. 자, 돈파서로 파싱을 하고 나면요. 파싱한 데에서 이와 같은 오브젝트 노드 트리가 딱 생성이 되고요. 이 오브젝트 노드 트리로부터 원하는 값을 추출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용 방법을 볼까요? 우선은 내가 돈 파싱을 하기 위해서는요. 파서를 얻어와야 되는데요. 파서를 얻어오는 방법은요. 도큐먼트 빌드 팩토리라는 거를 먼저 얻어오고요. 도큐먼트 빌드 팩토리로부터 도큐먼트 빌더라는 걸 얻어옵니다. 이 도큐먼트 빌더가 뭐냐면 돈파서예요. 돈파서. 자, 돈파서를 이용해서 이렇게 파싱을 진행하고요. 파싱을 진행하고 나서 그곳으로부터 이렇게 엘리먼트를 얻어오면 이제 아까 같은 오브젝트 노드 트리의 엘리먼트가 얻어진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원하는 태그를 이용해서요. 이러한 태그 이름을 갖고 있는 노드 리스트를 전부 뽑아줘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뽑은 다음에 이거로부터 이제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얻어와서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습득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다음에 이제 삭스파서인데요. 삭스파서는요, 똑같이 삭스파서 팩토리라는 거 없고요. 삭스파서 팩토리로부터 삭스파서라고 하는 것을 얻어옵니다. 뭐 얘가 바로 이제 삭스파서라는 거 이용해가지고 그냥 바로 파싱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더라고 하는 거를 생성해서 리더를 이용해서 이제 파싱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파서로부터 리더라는 거 읽어오고요. 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리더에다가 아까 삭스파서는 파싱을 하다 보면 이벤트를 호출한다고 그랬죠? 스타트 도큐먼트, 그다음 스타트 태그, 그다음에 엔드 태그, 텍스트, 그다음에 엔드 도큐먼트 이런 것들을 호출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호출했을 때 그것을 처리할 콜백 핸들러 이걸 생성해서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자, 데이터는 어디서 수집할까요? 이제 여기 있는 요 핸들러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파스 해가지고 파싱을 시작하면 됩니다. 파싱을 시작하면요, 그 결과를 갖다가 도큐먼트가 시작되면 스타트 도큐먼트, 엔드 도큐먼트, 스타트 엘리먼트, 엔드 엘리먼트, 캐릭터스에서 각각 데이터가 넘어오고요. 이때 이렇게 넘어온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풀파서를 사용하는 방법은요. 똑같이 팩토리 생성하고요. 팩토리부터 파서를 얻어오고요. 이렇게 파서를 얻어온 거 갖다가 이제 인풋 스트림을 설정합니다. 인풋 스트림을 설정해요. 인풋 스트림 설정하고 나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벤트를 얻어온 다음에 이벤트의 타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다음 이벤트를 얻어서 또 반복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풀파서는 파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삭스파서를 이용해서 실제 파싱을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싱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담을 객체를 먼저, 클래스를 먼저 정의를 해야겠죠. 어떻게 그 객체를 정의할 것이냐 이걸 먼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XML 데이터가 있고요. XML 데이터에 멜론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담을 거예요. 자, 멜론이라는 거 안에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인티저 담아야 되고 인티저들도 담아야 되고요. 또 어떤 객체도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 그럼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클래스로 정의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메뉴 아이디라는 거 봤더니 메뉴 아이디는 뭐예요? 아, 숫자만 담으면 되네요. 그러니까 인티저로 해서 메뉴 아이디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 있는 카운트 페이지, 토탈 페이지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고요. 자, 쭉 가다 보니까 송스라고 하는 걸 만났어요. 송스라는 건 뭘 갖냐면 송이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갖네요. 송이라는 것들을 가져요. 그러니까 얘도 뭐로 정의해야겠어요? 클래스로 정의해야겠죠. 그런데 송스가 갖는 송은 자, 하나가 아니라 하나, 둘, 점점점 여러 개 갖게 되네요. 여러 개를 가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리스트 이런 형태로 정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레이 리스트로 송을 담았고요. 송도 보니까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지니까 송도 역시 뭐 하냐면 클래스로 정의를 하고요.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 역시 같도록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데이터를 담을 클래스들을 정의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생긴 XML 문서를 파싱을 했어요. 이렇게 생긴 XML 문서를 파싱했어요. 그럼 내가 얻는 객체는 뭐가 될까요? 멜론의 객체가 되겠죠. 자, 우리의 이제 목표는 이제 이런 스트링으로부터 멜론 객체를 얻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파싱을 한번 진행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파싱을 진행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자, 삭스로 진행을 하면 맨 처음에 어떻게 될 거냐면 멜론을 만났으니까요. 어떻게 돼요? 스타트 태그라고 해서 호출이 되겠죠. 스타트 태그 멜론. 그 다음에는요. 스타트 태그 메뉴 아이디. 그 다음에 캐릭터. 그 다음에 엔드 태그 멜론 아이디. 그 다음에는요. 스타트 태그 카운트. 캐릭터 엔드 태그. 자, 보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들어간 태그가 마지막에 들어간 태그 이름이 먼저 밖으로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뭐예요? last in, first out. 이게 뭐죠? 자료구조? 네, 스택입니다. 스택. 그래서 우리는 XML 파싱을 할 때 무엇을 이용할 거냐면 스택을 이용해서 파싱을 진행할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멜론 데이터를 수집할 거니까요. 스택에다가 이렇게 이제 내가 데이터를 수집할 거는 멜론이야라고 해서 넣어놔요. 멜론 객체를. 그리고 이제 메뉴 아이디 만나서 딱 했으니까 자, 메뉴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이런 값이 들어왔어 라고 딱 보내주면 멜론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 메뉴 아이디는 이 값이구나. 여기다 딱 설정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송스를 만났어요. 송스를 만났으니까 아, 얘는 새로운 객체니까 송스라는 객체를 어디다 넣어놔요? 이렇게 넣어놓는 거죠. 스택에. 그 다음에 다시 송을 만났으니까 송을 이렇게 넣어놔요. 스택에.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애들을 이렇게 송 보고 데이터를 수집하라고 하는 거죠. 쭉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빠져나오면 송스 이렇게 되죠. 자, 송 객체가 수집된 건 누가 이제 수집하면 되는 거예요? 송스한테. 야, 요런 송 하나 생겼어. 이 데이터 수집해. 라고 송스 객체한테 알려주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얘를 코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요. 디폴트 핸들러라는 걸 상속해가지고요. 내가 핸들러를 하나 만들 겁니다. 얘를 뭐라고 이름할 거냐면 XML parser 핸들러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 디폴트 핸들러라는 거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API 있죠? 스타트 도큐먼트, 스타트 태그, 엔드 도큐먼트, 엔드 태그, 그 다음에 캐릭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호출이 됐을 때 그 데이터를 내가 수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API를 갖고 있는 애가 뭐냐면 디폴트 핸들러예요. 디폴트 핸들러. 자, 이 디폴트 핸들러를 상속해서요. XML parse 핸들러라는 걸 만들 거고요. XML parse 핸들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아까 보니까 이제 스택이 있어야 되네요. 스택. 그래서 스택을 가질 거고요. 이 스택 안에 있는 이제 스타트 태그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스택에다가 야, 나 스타트 태그 만났어. 새로 생성할 오브젝트 있어? 또는 어트리뷰트로 값을 수집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누구한테? 스택의 가장 탑에 있는 객체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엔드 태그를 만나면 스택의 탑에 있는 오브젝트한테 어떻게 하냐면 야, 컨텐트 이런 거 이런 컨텐트를 나 수집했어. 이 컨텐트를 너 설정해. 라고 해서 탑에 있는 애한테 알려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탑에 있는 객체를 팝 해야겠죠. 엔드 태그를 만났으니까 엔드 태그는 팝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팝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브젝트는 어떤 걸 갖고 있어야 돼요? 스타트 태그를 만났을 때 태그를 만나서 내가 오브젝트를 생성해야 되는지 이걸 결정하는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오브젝트가 해야겠죠. 그 다음에 엔드 태그를 만났을 때 값을 수집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오브젝트가 해야겠죠. 그래서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기능들을 정의한 XML 오브젝트 핸들러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정의를 해서 각 오브젝트는 쟤들을 임플리먼트 하도록 그렇게 만들 겁니다.
자, 오브젝트 핸들러라는 거 했고요. 오브젝트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스타트 태그일 때 새로운 것을 만들 것인지, 그 다음에 엔드 태그일 때 값을 설정하라는 이런 함수. 두 가지를 갖고 있게 할 겁니다. 자, XML 파스 핸들러를 한번 보겠습니다. XML 파스 핸들러에는요, 저기 스트링 빌더라는 게 있는데요. 이 스트링 빌더의 역할은 뭐냐면 캐릭터를 만나면 캐릭터들을 이 콘텐츠에 담아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엔드 태그를 만나면 여기 캐릭터들 잡혀 있는 이 콘텐츠를 갖다가 이제 설정할 수 있도록 스트링을 얻어오는 그런 역할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XML 오브젝트 핸들러라고 하는 얘는 데이터를 수집할 때 사용할 그런 객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택, 이 있습니다. 요 이제 이 스타트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얘는 뭐냐면 내가 XML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요. 항상 맨 처음부터 수집하는 건 아니고 중간부터 수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 엘리먼트 이름, 맨 처음에 시작하는 이름,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수집할 객체를 담아둘 변수예요. 변수. 아까 거기서는 이 스타트 네임이 뭐가 될까요? 멜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스타트 오브젝트가 뭘까요? 멜론 클래스의 객체가 되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레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레벨은 뭐냐면 내가 이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레벨이 0, 1, 2 이렇게 증가를 할 겁니다. 네, 이 레벨을 왜 쓰냐면요. 자, 여기도 타이틀이 있고요. 여기도 타이틀이 있을 수 있죠. XML에서. 이렇게 돼 있는 하고 이렇게 돼 있는 하고 구분을 해야겠죠. 이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레벨을 가지고 구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벨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둡니다. 자, 이제 XML 파스 핸들러는요. 스타트 엘리먼트 이름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할 오브젝트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뭐 도큐먼트 시작되면 넘어가고요. 자, 스타트 엘리먼트를 딱 만났어요. 스타트 엘리먼트를 만났으니까 스타트 엘리먼트로부터 이제 새로운 엘리먼트가 시작됐으니까 가지고 있는 컨텐츠는 없겠죠. 그 다음에 레벨도 하나 증가를 했을 거고요. 자, 이제 태그 이름이 스타트 이름하고 같으면 이제 파싱을 시작할 거예요. 파싱을 시작할 겁니다. 자, 파싱이 시작되고 나서요. 스택의 가장 상단에 있는 애를 불러오고요. 스택에 있는 상단에 있는 애가요. 이렇게 있는 상단에 있는 애를 불러와서 상단에 있는 애한테 야, 새로운 객체 만들 거 있어? 스택에 들어갈 거 만들 거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만들 거 있다고 하면 스택에 추가를 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어트리뷰트를 수집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요. 여기다가 어트리뷰트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create child handler의 어트리뷰트를 수집하는 작업도 그 안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푸시하면은 스택에 푸시를 하는 작업을 해주는 거고요. 자, 엔드 엘리먼트를 만났어요. 엔드 엘리먼트 했을 때 뭐 하는 거죠? 자, 일단은 내가 설정할 스트링이 있는지 보고요. 스트링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스트링이 있으면요. set 데이터 해가지고 가장 상단에 있는 오브젝트한테 데이터를 수집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또 한 가지가 있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요. 자, 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송으로 시작했어요. 송으로 시작해가지고요. 쭉 수집하다 마지막에 송을 만났어요. 자, 그러면 스택의 탑에 있는 레벨하고 이제 레벨이 동일하잖아요. 엔드 할 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스택에서 송 객체가 팝된다는 의미죠. 팝. 그래서 객체를 이렇게 팝한 거예요. 자, 이 객체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스택에 송이 있었고요. 송스가 있었는데 송스가 송을 수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송스가 수집하도록 값을 여기다 넣어놓고 얘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송스가 수집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엘리먼트 하나 팝됐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레벨을 감소시키는 거죠. 캐릭터일 때는요. 캐릭터가 호출되면 스트링을 수집하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멜론 객체는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XML 오브젝트 핸들러라고 하는 얘를 임플리먼트 하고요. create child 핸들러 해서 봤더니 songs라는 태그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songs 객체를 만들어 리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set data에는 태그로 뭐가 들어올 수 있어요? 메뉴 아이디가 들어오면 메뉴 아이디를 이렇게 인티저로 바꿔 설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스트링이 들어오면 스트링으로 값을 바꿔 설정하면 되고요. 만약에 songs라는 이름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songs라고 하는 거로 설정을 하면 되는 거죠.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로 자, songs라고 하는 애는 자, 만난 태그가 송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송 객체를 리턴하고요. 그 다음에 set data에 태그로 송이 들어오면 얘를 갖다 이제 송으로 바꿔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되죠. 자, 송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요. 자, 파싱할 때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파서 핸들러를 생성할 때 나는 멜론이라는 태그를 만나면 여기다가 데이터를 수집해줘 라고 해서 스타트 하는 걸 설정해서 넣어놓고요. 파싱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파싱이 끝나고 나면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멜론 객체에 모든 데이터가 수집이 되어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싱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만든 거고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제 XML 파일은 여기서는 asset에 이렇게 추가를 해놨어요. 이렇게 추가를 해놨고요.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파싱해서 담을 여기 보면 이제 멜론이라든지 송 이런 객체들을 미리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파싱을 진행할 핸들러, XML 파스 핸들러가 정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의 데이터를 수집할 XML 오브젝트 핸들러 이런 것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 핸들러를 형속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런 코드들이 들어가 있죠. 자, 액티비티에서는 버튼이 눌리면요. SS로부터 인풋 스트림 얻어와서요. 이 인풋 스트림을 이용해서요. 파싱을 진행할 겁니다. 파싱을 진행하는 거는요. 파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핸들러를 생성한 다음에 파스를 진행한 후 결과를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이 예제는요. 리스트 뷰에다가 저렇게 파싱된 데이터를 갖다가 리스트 뷰에서 보여주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송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송의 toString에서 랭킹과 이름이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리스트 아이템에 랭킹과 이름이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를 실행해가지고 이제 보시면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파싱이 된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XML을 이용한 파싱을 알아봤습니다. 자, 파싱에 대해서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파싱이라는 거는 일련의 문자열을 의미 있는 토큰으로 분해해서요.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이런 과정이죠. 그리고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XML과 JSON이 있고요. 이번 과정에서 XML을 알아봤습니다. 자, XML이라는 거는 어떤 거라고요? 마크업을 정의하기 위한 마크업 랭귀지. 즉, 마크업 랭귀지를 작성하기 위한 룰을 갖고 있는 마크업 랭귀지를 우리가 XML이라고 하고요.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마크업, 컨텐트, 태그, 엘리먼트, 어트리뷰트 등에 대한 요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XML 파싱을 하기 위해서 돔 파서, 삭스 파서, 풀 파서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특히 이 중에서 우리가 삭스 파서를 이용해서요. 삭스 파서와 스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파싱하는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XML 파싱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